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5일, 구정으로는 1월 28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29일이고 모레가 설날이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포근해졌어요, 지금. 이쪽 전라도 지방도 굉장히 날씨가 완전히 봄날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방금 한 1시간 정도 동네 삥 돌다 왔어요. 어머님께서 아마 봄 냄새 많이 맡으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가족 요양 이야기를 좀 며칠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족 요양 실수를 크게 세 개 한 것이 있는데 그 세 개를 말씀드렸고, 또 잘한 것이 한 5개 있는데 2개를 말한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가족 요양의 실수 가장 큰 것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낸 것이다. 세부 내용은 관련 동영상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2번째 실수는 어머님을 내 형편상 부득이 요양원에 보냈다면 적어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어머니 몸과 마음의 변화를 추적 관찰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아마 다른 자녀분들도 아마 요양원에 보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갔습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보면서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한 번씩 반전을 하면서 그 어머니 부모님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요양원 측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됐는데 거기에서 내가 너무나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엄청 실수죠. 이제 어머님 요양원을 보내고 부득이 보냈다면 그나마 계속 어머님 몸과 마음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요양원하고 서로 상의해야 되는데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3번째 이제 그 실수를 하면 이제 그거에도 좋아. 이미 어머님이 이제 안 보내야 되는데 보냈어. 그걸 보내가지고 또 관찰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요양원에 가면 무조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이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고독하니까. 하여튼간 망가졌어. 근데 거기 하다 보면은 어쩝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죽어야 나오잖아요. 요양원에 가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 케이스인데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거기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든가 아니면은 쾌유 된다면 다시 요양원에 갈 것인가 집으로 모실 것인가. 저는 이 갈림길에서 저는 집으로 모셨고 상당수는 또 바로 또 요양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때 저도 그랬어요. 이미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님을 포기를 했어요. 어찌어찌 해서 최선을 다 해가지고 사시면 좋고 돌아가시면 말고, 솔직히 이런 마음, 제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나마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퇴행을 늦추고 가능하면 운이 좋으면 회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집중하고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의사한테 말을 물어보면 이런 거 답변 안 해주죠. 제가 여러 갈래를 통해서 저와 같은 길을 걸었던 선배님들의 충고를 구하려고 했으나 제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어쩐지 저는 그걸 못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해 6년 차인데요. 아니 7년 차인데요. 2년간은 헤맸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아들로서 어머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죄인으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제가 그때 충분한
그 순간이라도 좀 고민했다면 지금 오늘처럼 힘들지 않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골든타임도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머님도 눈도 완전히 실명해버리고, 더 그나마 있던 기억 다 날아가 버리고, 그나마 있던 다리 근육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뭐 식물일가 아닌 식물처럼 거진 뭐 그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도 못 드시고 앞도 못 보시고 밤에 뒤척거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각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관련 동영상 보시고요. 제가 귀에 다듬은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잘했던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뼈 아프게 3가지 실수합니다만은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잘한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중점 부각시켰고요. 제가 잘한 것이 한 5개 있는데, 지금 내가 정말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첫 번째 제가 잘한 것은 엄청 큰 건데 그건 제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큰 길로 가는 길목은 제가 잡은 건데요. 그것은 내가 어머님의 일기장을 봤다는 겁니다. 어머니 일기장을 본 계기는 제가 어머님이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6년 전에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어머님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서 제가 큰 충격을 받는 한 문구가 나옵니다. 나는 외롭다. 그 문구예요. 내가 아침마다 인사드리고 밤마다 인사드리고 그러게 내가 수십 년째 했는데요. 어머님은 딱 한 줄로 정리되어 있어요. 나는 외롭다. 외롭다. 그래서 제가 멍했죠. 나만큼 이렇게 부모님을 근자에서 모시는 분이 없을 건데 왜 어머님이 외로웠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어머님에게 외로움을 준 범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우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또 뭐라 하시네. 예. 주무시고 계시어 나왔는데. 예. 엄니 왜? 어? 엄니 왜? 막둥이. 엄니 막둥이 왔네. 걱정 마. 엄니 걱정 마세요. 막둥이 남주. 응? 엄니 천천히 말해봐. 엄니 걱정 마세요. 자. 응? 예. 예, 엄니 걱정 마. 내가 할게. 걱정 마세요. 주무시면서 좀 실험을 좀 잠꼬대가 아니라 좀 실험하시는 건데, 심한 증상 때문에 하나님도 현재 어머님 언제나 저는 자식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일기장을 보면서 내가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고 밤에 친구 깔아드리고 이것도 뭐 자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막 나중에 늦게 돌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어머님 외로우셨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모셨던 거예요. 이런 세부 내용은 또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그나마 잘했다. 그 좌충우돌, 그 진흙탕 암흑 속에서 그냥 닥치는 대로 가족여행하는 그 속에서도 그
그 질퍽질퍽한 진흙 속에서도 하나 또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요양을 할 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가족 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가족 요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0세가 넘어서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60세 이상 50세 40대는 가족 요양에 대한 그 효도 개념이 그 세대가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우리나라의 그 제가 뭐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감히 그 어떤 이 세대의 개념, 시대 변화의 그 정신사적 변화를 딱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등 서양 문물이 들어온 16세기쯤에 한번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의식의 대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의 우리 한국 침탈이죠. 그때 한번 이제 좀 변하죠. 우리 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려 또 이것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제 기동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오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에 50년, 60년대 아주 극초반 이때까지 의식 수준하고 60년대 중후반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완전히 틀려요. 예, 틀립니다. 좋게 봐서 60년 말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찌 보면 1819세기의 그런 효유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이 DNA에 스며 있죠. 부모 말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이 말 한 것 자체가 불순이죠. 그때는. 그런 세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그런 그 세대인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지금으로 봐선 60대 후반이나 70대인데요. 이런 분들이 가족요양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도 생일을 마감하는 퇴행 주기에 이제 같이 부모님하고 동반 열차를 탔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보다 더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다 하게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순서가 없어요. 이미 60세, 70세, 70세부터는 90세, 100세 되는 부모님 먼저 돌아가실 확률이 더 많겠지만은 70세 되는 아들이 먼저 돌아갈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를 가족요양할 때는 자기 자신은 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되는가 이것과 가족요양 함수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우연이 됐어요. 하늘이 도운 거죠. 예. 이게 안 되면 사고는 합니다. 사고는 극단 선택이겠죠. 예. 저는 희한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조상님이 줬던 예수님이 줬던 부처님이 줬던 저를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게
물론 한 몇 개월 걸렸습니다만은 계속 고민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 2라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간다, 어머님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본래의 항로와 전혀 양립하지 않고 같이 간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합니다, 지금. 물론 그게 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적은 급여지만은 현재 제가 받고 있는 90만 원의 가족 요양 급여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고독감과 우울증을 탈피하게 돼요. 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을 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과 우리 어머님을 제가 케어하는 가족 요양 그 업무하고는 맞다. 이렇게 제가 억지로 제 자신을 세뇌 교육 시켰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전하기 전께는 굉장히 고독하고 우울하고 창문만 바라보면은 저 창문 너머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와 새들이 부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예. 이제 이것까지는 이해합 시간에 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하고자 하는 말은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더 별도 항목으로 부연해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뭔고니, 첫 번째, 내가 불효자임을 깨우쳤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가족 요양과 내 인생과의 관계의 함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가 따라오는 것이 뭔군요. 날마다 옹달샘의 샘물처럼 가족 요양에 대한 욕구, 어찌하면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환경으로 어머니를 모실까에 대해서 제가 지침이 없어요. 사람이 가다 보면 길 가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잠들고 옆길로 새고 이러잖아요. 속된 말로 해차해 본다 그러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니까, 물론 제가 100% 그런 건 아닌데요, 순간 저도 좀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좀 누가 해준 밥 좀 먹고 싶다, 오늘은 누가 좀 내 팔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좀 푹 자고 싶다, 오늘 같이 이렇게 추능이 묻어나는 날씨에는 오늘은 좀 혼자 좀 밖보랑을 좀 걷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좀 제가 앞을 좀 헤매야 되는데, 뭐 순간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순간이죠. 지금은 아주 평화롭고요.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어머님 신음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힘이 나서 어머님 주물러 드리고 어머님 목욕시켜 드리고 등등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였고요. 자기가 부르자는 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나는 이 길로 감히 즐겁다,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줘도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런 게 딱 정리가 되니까 이제 흔들림 없이 그 마음으로 쭉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잡아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요, 그럼 그게 가능하느냐,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하느냐, 날마다 365일 24시간 갇혀진 조그만 감옥 아닌 감옥에서 몇 년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그러나 아까 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 헷갈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생각하다가도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뭐 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염라대왕 앞에 가서 내가 내 이력을 내밀 것인가, 뭐 염라대왕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마지막 순간에 평가를 하면 과연 과락 40은 면한 상태에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정신이 바짝 들죠. 예. 누구나 보지도 않고 뭐 이수가 있는가 석가가 있는가 염라대가 있으나 마나 나와는 관계없고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야기는 틀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뭔가 매 순간에 매 행동에 하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뭐 부모님 뭐 대소변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이 순간에 더한 사람은 없겠다, 그러한 내 스스로 자존감으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게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조금 조멸을 치자면 뭐가 필요한 거니, 부모님과 저와의 추억이, 어릴 때 추억,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극도 기아 상태의 그 보릿고개, 그 추억이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많아요. 특별히 저는 많습니다. 몰라 그때 이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67년도 68년도 그 가뭄 어마어마했죠.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는데요. 그 해마다 푸르던 논이 짝짝 다 갈라졌어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 67, 68년도로 기억이 돼요. 네. 우리는 학교 다녀오다가 배고프니까 그 논두렁에 있는 그 별 꺾어서 이렇게 씻고 왔거든요. 근데 그 씹을 것이 없어. 다 말라가지고. 그때 그 우리 집은 땅 한 편은 없었어요. 그 뭐 먹는 날보다 먹지 않은 날이 더 많았죠. 예. 살려 먹는다 하더라도 쌀밥을 먹겠습니까?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땐 비지를 많이 먹었죠. 비지. 하여튼 그런 추억이 지금 어머님과 나를 지탱하는 하나 큰 그 효소 역할을 해요. 효소라고 해도 숙주라고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도 제 자식들한테 그런 면을 보여주려고 유독 노력했습니다만은 요즘 애들은 그런 부모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걸 해도까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애들한테는 그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배가 고픈데 자식들한테 나 좀 속이 안 좋다, 너희들 이거 먹어라, 이것을 저는 빨리 해두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빨리 해두겠습니다. 엄청 빨리 해두겠어요. 저는 우리 그때 국민학교 다니다 보면 국민학교에서 강냉이 빵이 나오잖아요. 난 그것을 안 먹습니다. 꼭 어머니가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뭐 정신 안 드신 것은 뭐 명확한 아닐까요? 그 어머니도 나 때문에 그걸 안 먹어요. 그러면 그게 공판이 나서 버립니다. 다음에 또 어머니 들어요. 어머니도 안 버려요. 안 드세요. 또 버려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 집에 냉장고 3개거든요.
냉장고 안에서 썩어나갑니다. 그것이 오래 놔두니까 못 먹겠어. 썩어서 버릴지라도 그걸 먹다가도 안 넘어가. 놔두면 썩어서 버리죠.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버려서 냉장고 3개나 된다 했잖아요. 그래도 썩어 나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먹긴 먹습니다만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그 날마다 옹달샘처럼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청결히 모시고 인간적인 존엄성이 함유된 그런 가정 요양을 할까. 날마다 의지가 아니라 이 손 끝에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불효자다. 이걸 빨리 어떤 상대적인 깨우침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해도 나는 부모님께 다 해놓으라 하고 알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해도 나는 불효자라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인데요. 그건 각자가 몫이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나는 어머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각이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도 이제 생을 마감 한문에 인해서 이 가족 요양이 내 인생과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나중에 좀 설명하려고 안 드린 건데요. 가장 가까운 인연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요양이 절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 그게 누굽니까? 현재 가까운 인연, 부부 사이죠. 자식이죠. 형제 자매죠. 가장 친한 친구들, 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들 5가지를 어떤 거 정리를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자기 마음에서부터요. 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막둥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형님 있을 거 아닙니까? 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한 달에 얼마, 생활비를 얼마 보내드린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가, 아니면은 몸으로 와서 뭐 오전에 뭐 좀 해서 일을 봐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이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봉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어쩝니까?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형제 간에 칼부림 나잖아요. 그러면 가족 요양 한다는 그 사람이 나는 원래 범이다 봐요. 그러려면 가족 요양 안 해야 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족 요양 한답시고 형제 자매에게 생색을 내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가족 요양이 아닙니다. 왜?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면 내가 보기에는 오래 못 가고, 또 짧게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이나마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좀 더 좀 극한의 예를 들어볼까요? 형제간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혼자 어머니를 모시는데, 또 한 달, 2달이나 한 번 와갖고 고생하는 형제 자매에게 고생한다 말하기는 그냥, 야 너 그런다 해서 누가 알아주냐? 부모님 요양원에 모셔라, 이런 막 빈정대고 간다거나 그래버리면 뭐 칼부림이 난 것은 둘째치고라도 본인이요 감정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 형제 자매가 떠난 후에
자기가 모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각이 안 잡혀요. 가족요양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효과가 부모님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 하실 분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어떤 주변의 감정의 칼날을 내 가서는 후배 파도 감정이 요동쳐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초월해야죠. 모든 것을. 남편이 내 속을 썩이고 마누라가 속을 썩이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돌봐주고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줬는데 맞벌이 보다 보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저러고 있어도 몇 달 몇 년 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형제간도 그렇게 어머님이 그 기아선상에서 어렵게 굶어가면서 우리를 키워냈는데 형제간도 쳐다보도 않고 이래버리면 속에서 우라통 터져서 가족용이 안 돼요. 더 이상의 진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소리 나길래 진도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제 부모님 모시는데 할애하겠다. 이 방침이 하나만한 방침이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태풍이 몰려오더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날에 벌나비가 날아온다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극도의 멘탈이 필요합니다. 저는 강히 표현하건대 독립투사 같은 정신상태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랬을 때 부모님을 원하는 눈으로 최상 요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희한하게도 정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상님이 도왔는지 하나님이 도왔는지 예수님이 도왔는지 부처님이 도왔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어느 순간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나 우리 형수하고 싸웠어요 사실. 어머니 손 잡은 형수가 뿌리쳐요. 내 앞에서. 제가 정말 옛날에는 형수가 나발이고 두드려 패버릴 것같습니다만 진짜 저도 이제 나이를 들면 그렇지를 못하고 오지 마시오 그랬어요. 오지 마시오. 그리고 달달이 우리 집에 보낸 거 돈도 보내지 마시오. 다만 형님은 이제 그래도 피부치니까 오는 걸 내가 반대 안 했어요. 와도 제가 형님한테 아무 감정표현 안 합니다. 뭐였습니까? 어머님 손 안 좋아. 가시면 가십시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노여움도 없고 반가움도 없어요. 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의미 가치를 두지 않기로 했어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서 해서도 안 되고.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인간인지라 왜 마음에 기복이 없고 마음에 소용돌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어머님의 말도 못하고 앞도 못 보신 어머님 언행을 내가 해독하는데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해독을 못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잘한 건 어머니 내가 부르자는 것을 알았다는 것, 내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 세 번째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 저 계곡의 옥날샘처럼 내 아무리 몸과 마음이 피곤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으로 어머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그 하나의 효소 역할을 한 것이 어머니와 과거의 추억이더라.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또 다음 혹시 기회 있으면 이제 내가 또 이것도 잘한 것인데 이것도 어찌다 보면 잘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께서
태운 후에 목도 못 가누시고 허리도 못 가누시고 휠체어에 앉아 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빠지니까. 근데 그때부터 내가 어머님을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휠체어 산보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과 허리 근육이 살아나고 식사도 좀 하시고, 예, 이런 과정을 좀 전 잘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건데. 예. 뭐니 해도 목목에 쌀이 나온 거 아마 일단은 가족여행은 과락은 면합니다. 다 때려치고 목구멍에 쌀이 걷기가 안 들어간다. 이건 과락입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 이 점에 대해서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어머님도 잘 주무신 거 한번 볼까요? 지금이 3시 반인데요. 6시경에 점심 드시고 오늘은 2끼 드시는 걸로 해서 이제 조금 주물러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 주물러 계시네요. 좀 주물러 드리고 또 좀 이따 또 힐치 산보 한번 갔다 와서 운동 좀 하겠습니다. 예, 어머니 나 좀 주물러 드릴게. 네.